오리지널 다큐멘트인데 무지하게 중요해요. 모든 학문은 가장 첫 번째 문서를 직접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외국어를 하고 그러는 그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접하는 것은 이런 다큐멘트를 나름대로 해석한 걸 접하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문의 자세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원어로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미 북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모든 이슈 플러스 국제 이슈를 논하고 대화 나눌 수 있는 기본 프레임이 들어가 계세요. 사실은. 자, 오늘 그건 이제 보너스로 이제 앞으로 지금으로서는 이제 대한민국 5% 분배하고 대화를 나누는 이런 얘기하는 게 불편하죠. 아니, 불편해야 되는데. 5%, 95% 나누고 디스크리미네이션 그러면 이제 불편하면 안 돼요, 아직은. 예. 자, 지금 이제 이 후반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짧은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의 배경은 뭐냐면, 여러분 요덕 스토리라는 그 뮤지컬 본 적 있어요? 먼저 요덕 스토리. 그런 뮤지컬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오면 꼭 보세요. 그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그 상황을 좀 뮤지컬로 만들었어요. 북한에서 온 그 제작자가. 최근에 그 제작자가 평양 마리아라는 그 연구를 만들었어요. 그 당장 해요, 지금 대학로에서. 제가 봤을 때 여러분 모두 가서 한번 그걸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그래서 올리고, 좋아요 올리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는 근처예요. 그리고 이제 다큐멘터리도 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왜 이거를 그냥 여러분 읽어라 그럼 보통 한눈에 읽고 공부를 하지 어느 문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는 일반적으로 안 그래요. 우리가. 이유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의 UN 문서들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 틀들이. 여러분 그 과제 100페이지짜리가 이제는 읽어도 좀 이해도 되고 콘텍스트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그 요덕 스토리를 이제 사실 제작자가 동부유럽 사람들이 이걸 만들었는데 그 스토리를 요덕 스토리를 만드는 다큐멘터리예요. 소위 말하는 이제 영화 보면 그 뒤에 만드는 그런 것도 들어가 있죠. 스페셜 피처 들어가는 식으로. 익사이팅해요. 사인이 온 것 같아요. 빨리 할게.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북한의 그 정치범 수용소가 그를 지켰던, 우리를 말하면 그 군인이죠. 이제 자기가 본 거를 이제 좀 증언을 하는, 그러면서 이 뮤지컬을 하려면 이제 춤을 추고 노래하는 젊은 배우들을 같이 하는데 이 분들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앉혀놓고 그리고 설명을 하고 그런 거를 약간 클립이 있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다 보시고, 하지만 오늘은 한 10분 정도 그 정치범 수용소의 어떤 특별한 어느 특정 상황을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그걸 딱 보면서 그걸 약간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는 이제 국제인권하고 북한인권의 핵심적인 걸 쭉 한번 나열하는 후반기는 그냥 강의를 그냥 주로 하겠습니다. 자, 멋쟁이족이에요. 영화 배우 비슷해요. 이날에 이제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들하고 같이 회식을 하러 온 거예요. 옛날 그 교도대원이. 강철환 씨죠. 어렸을 때 9살에 조선 선수에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전 가족이. 마누라가 기다려가지고 가야 되겠다. 마누라가 문제가 아니야. 청명이 문제야, 청명. 난 늦었어, 이제. 아니, 청명이 문제야, 청명. 여덕 수용소에 묻어놓고 한 78년도에 나와가지고 한 번도 못 가보고 못 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나 이거야. 김영순 씨는 여덕 수용소에 안 묻었으면 김성애 씨를 안다는 것 때문에 전가적인 끌려갔어요. 그거를 지금까지 못하고 온 게 제일 가슴이 아파. 정말 그건 말 못한 사연이야. 오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니네. 여기는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새로 막지 마. 컴퓨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얼마 안 됐나 봐. 애가 다치. 혁명 하나 덜 됐네지. 아, 저 컴퓨터, 이게 다리가 이게 뼈가 안 들어가니까, 우리 컴퓨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개새끼 하고, 그 애기 있잖아. 그거 팍 하니까 뭐라 하냐? 야, 나 경비생. 왜 때려 왜 인간아? 왜 근데 여러 왜 때렸어 그때? 사납잖아. 뱃덩이 때리는 게 아니고 그때 나 갈등을 쳤다 그래 나 구두발 차더라고 그때가 구두발 근데 한 맞아가지고 뚫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30분 먼 일을 왔어요 소라 씨, 솔직히 그때 비었죠? 왜 당연히 믿지. 비었지. 이거는 뭐 재판대로 이게 저기 통발에 간자를 줘야지. 그러니까 자기 이분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정치원 시험으로 이제 경비대 나오세요. 개수가 진짜 잘못을 했어. 그러면 독방 같은 거 있나? 독방이지. 그러니까 수용소 안에 구리장이라고 또 있거든. 여기는 그 채굴방이라고 우리 말하는 채굴방인데 그냥 들어가면 거기는 그냥 맞는 데야. 여기다가 강목 같은 데다 끼고 묵 취할 수 있고. 만약에 아파하고 움직였다 그러면 네가 가서 종하게 여기로 밟든지 아니면 위에 앉아서 이렇게 눌러버려. 나오게 되면 못 걸어 여기가. 그래서 밑에가 다 쓰고 이런 구멍 요만하면서 거기다가 하든지 그래서 여기다가 쪽지를 앞에다 딱 치워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면 뒤에 와서 때리는 거. 때리는 거는 그냥 아주 자기 마음대로 때리는 건가? 저거 죽이지만 않게 때리면 돼. 때려갖고 만약 죽었다 그러면 법적으로 사람이 안 죽은 되니까. 상관없는데 욕은 먹지. 고위과장이나 서장한테 왜 때려서 죽였냐 그렇게 욕은 먹는데 처벌은 안 받아. 죽지 않게는 죽이는 방법이 있잖아. 그걸 좀 형이나 주좀 알려줘. 형도 봤잖아. 그러니까 청소 때 머리 쏘려면 머리, 가슴, 복부 쏘거든. 청소 때. 그러니까 이렇게 묶고 여기 복부 묶고 무 관절은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되는데 자갈 돌린다는 게 철 주물. 아, 삼각형으로 돼갖고 안으로 들어가 그냥 이렇게 벌려줘요. 그럼 이빨하고 의자가 여기다 앞에 붙어 그러면 혓바닥을 안에다 넣든지 이게 감기게 되면 죽으니까 혓바닥을 꺼내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천을 보고요. 그럼 저기 눈 같은 건 안, 눈두가 봐야지. 눈두가 봐야지. 그 여자가 그래서 임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임신이 되면 자기하고 아기는 당연히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살려고 아기를 띄거든요. 강제로 띄려고. 근데 그 약이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오물 있잖아요. 화장실 오물. 그 약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럼 자기가 자기 배를 뭐 때리든지 뭐 아니면 그 5월달에 그 철쭉 보시라고 그 뿌리가 있어요. 진단이 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뿌리가 이제 굉장히 극약이 있는데 그런 걸 막 물에다 끓여서 막 먹고 아기를 띄려고. 강간을 하게 되면 그 적거의 동침이라고 그래갖고 부소대장인데 정치권 여자를 좀 만만한 걸 본 거예요. 근데 그걸 강간했어요. 강간해갖고 이제 있는데 그게 애가 생겨갖고 여자가 옥수수밭에서 일하다가 애를 낳은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냐? 따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이고서 잡아들였어요. 잡아들여갖고, 어떻게, 교육적 원수하고, 그, 부활을 할 수 있냐? 그럼 너는 사상이 틀렸다. 그래갖고, 그 사람은 이제 생활제대를, 불명예 제대를 시켜서 집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 여자애는, 애기는 바로, 죽였어요. 국민의 적 있을 수
수용소에서 군개를 키워요. 정치원들한테 나는 그 특이한 냄새가 있어요. 그 손장 씹는 냄새. 그런 냄새 개들을 갖다가 계속 후하고 해갖고 했었는데, 그때 걔가 우리에서 뛰쳐나와갖고 이제, 제주도 여자애 3명을 학교 갔다 오는 걸로 이제 밭에서 잡혔는데, 한 명은 거의 내장 다 파해 먹고, 그리고 두 명, 3명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는 이제 바로 이제 몸 물려주고, 밭에서 일하는 정치원들이 막 선생님 차려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관리수석이 오더니 뭐라고, 군대수고 개 잘 키웠다고. 그러고, 그때도 그게, 개 잘 키웠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장교가, 허성장교가 처음에 이제 들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너네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걔네들 보고 묻지도 말고 걔네들 부탁 들어주지도 말고 그리고 반항하고 때려도 좋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한테 동정을 받거나 그러면 너네가 똑같이 처벌이 된다고. 진짜 이건 나쁜 놈들이다. 완전 우리나라 북한을 갖다 정복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한테 반기 든 놈들이다. 진짜 나쁜 놈들이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적개심이 있잖아요. 이놈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다. 전문에게 태권도도 해보고, 이런 지나가고 불러다가 때려도 보고, 그리고 AK 소총으로 그거 있잖아요. 그걸로 때려도 보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식량배급소 당비사였잖아요. 식사하다 숨 드시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나봐요. 나라가 지금 정책이 잘못돼서 사람이 굶어 죽는 거지, 일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다. 화가 나갖고 약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지금 약 드시고 이거만 자살이셔서 말 한마디에 그냥 가족이 다 날아가고 엄마도 수용소 잡아가고 제 동생도 걔도 잡아가고 또 저도 잡아가려고 하던 차에 그래서 탈출한 거예요. 탈출하자마자 이제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제 굉장히 체포로운 일을 갖고 저 때문에 아마 잡혀간 사람이 엄청 많다고요. 해령수용소 같은 거는 서울 시내 반 정도 크게 그 안에 지금 5만 명이 있거든요. 한 개 수용소에. 거기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여기 말하면 이병이 돼갖고 5월달로 87년 5월로 기억하는데 그때 너무 일을 많이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탄광에서 일하던 정치범들 이제 들고 일어났어요. 또깽이하고 들고 이제 저희 경비대 무력 기본 AK 소총하고 사신 부사 기관총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게 탱크 잡는 총하고 비행기 잡는 그런 총인데 총하고 이제 사살하고 그리고 지금 그때 처음 사람 쏴주면서 보는 사람도 있었고 처음에 두려웠었는데 나중에는 재밌게 즐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이 수용소가 이 크기가 여기 회령 수용소가 그래도 서울의 반만 정도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또 하나 보는 게 뭐냐면 그 여성들하고 아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뭐 왜 그런 거예요? 무슨 정치 무슨 범죄를 저지르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연재자 때문에 누가 잡혀가면서 가족이 전부 다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서 개선을 해야 되고 당장 시정이 돼야 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정치원에서 아동하고 여성처럼 나와야 된다. 언제? 통일 후 10년 후 안착한 다음에 뭐 서로 교류받아 한 다음에 안 해.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모든 게 그냥 폴리틱이고 대화하고 남 얘기고 그냥 남북관계고 조율해야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고 지금 만약에 여러분 중에 뭐 이승찬 훈제가 그 불법적으로 구금이 되고 있다고 하면 공부하지 않고 우리 다 가서 그 앞에서 해서 구해내야지. 그게 맞지. 일반적인 코미디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인식,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인권이에요. 이게 무슨 숫자의 가상적인 상황을 문제 해결한다. 당장 이 순간에 있는 한 가족과 한 소년을 구해내는 게 인권입니다. 그게 큰 차이가 있죠. 자, 물론 이런 걸 보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대화가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기억이 나요? 특히 대화 중에서 기억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저기 아기를 임신했을 때 엄마가 다 죽기 때문에 그를 인위적으로 약탈시키는 그렇죠. 이제 그 허가 없이 애가 태어날 수가 없고 사실 결혼하는 게 존재 안 되는데 일을 열심히 잘하면은 그 상으로 이렇게 관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해준대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허락 없이 태어나는 거고 뭐 아까 말하는 법상 국민권이 박탈이 되니까 사실 법상 존재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 교도소에서 누가 죽었다 그러면 조사가 되겠고 그 가해자는 처벌을 받아야 하거든요. 한쪽 교도소에 있어도 그 법적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북한의 정치수용소에 들어가면은 이런 게 이제 박탈이 되죠. 또 하나 에피소드 하나 더 나눠보세요. 예. 1000명 정도가 수용소에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예. 거기서 처음에 총을 이제 쐈던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즐겨.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참 그렇게 보면은 여러 번 남 얘기죠. 예. 근데 여기에 정치권 수용소에서 간수라든지 교도대원들도 갈 정도면 그 체제에서는 가장 우수한 자원들이에요. 추천하고 소위 북한이 처음 시작됐을 때 그들이 얘기하는 인민을 위한 공화국을 만든 거잖아요. 지상나라를 위해서 모든 시스템을 감수하면서 그래서 뽑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사람의 죽고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죽이는 거를 즐겨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의 적이요 암덩어리요 있으면 안 되는 아주 진심으로 그런 거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거예요? 국가 폭력과 국가 독재 이런 공산 독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슨 이데올로기가 여러분들이 그거를 싸우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또 하나만 더. 그걸 정확히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걔가 군변이 있잖아요. 저 같은 그게 되게 마음이 거졌는데 군변이 풀려져갖고 그래서 그냥 학교 갔다 오는 애들 물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목을 물고 천자가 나오고 그때 딱 반응이 어떻게 됐어요? 이야 잘 키웁니다. 훈련이 정확해. 남 얘기 같죠? 근데 이게 저도 그게 딱 됐어요. 이게 말이 돼. 근데 둘째는 진심으로 한 몇십 년의 교육을 받다 보면 저 사람에 대한 저 사람 인간도 아니고 진심으로 저 사람들의 존재 가치에 가는 걸 내가 부정할 수 있겠구나. 그게 가능한 거예요. 교육이 그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뭐 어떻게 인다오고 됐고 어떻게 천부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초반에 했잖아. 그러면서 뭐 어쩌고 이런저런 하지만 그게 완벽하게 부정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는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거에 대한 우리의 인간의 죄성에 이게 참 그렇죠. 시작은 뭐 좋아하는지는 몰라. 여러분 뭐 정정성 따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기준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또는 건국 이념이 뭐 이렇게 완벽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근데 소위 그런 퓨어하게 일어났다는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사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나라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 10년 전에 아주 여러분이 중고등부 또는 5년 전에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열심히 회개했어. 지금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흥결한 삶을 사시냐. 나는 10년 전에 거듭났다. 다른 얘기죠. 완전히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아주 이 인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것에 대한 그 존중하는 것에 대한 처절한 우리가 지키고 그 신에 대한 것에 대한 존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서운 거예요. 북한이 그 차별적인 요소가 있고 또 계급 사회가 있고 자,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29절이에요. 그렇죠? 자,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얘기하는 세계인권서는 1조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부여받고 뭐 그런 모든 천부적인 우리의 권리와 그게 여기에요. 인다우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본의 그 존엄성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내가 왜 그 사람을 잘해줘야 되고 그런 게 좀 설명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왜 딴 사람한테 대우를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는 뭐 법정 평등하고 뭐 이게 한자 하더라도 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전화 사고를 당하면은요 또는 죽었을 때 보험금 그거 배상금이 다 달라요. 사회에서는 이미 다 숫자로 여러분들의 가치를 다 정해놨어요. 아주 그건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 생각하시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여를 했는데 밥을 충전하는 사람 아니요? 뭐 그렇게 나오면 할머니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뭐 그렇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그런 거를 다 불문하고 하나님이 그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소셜 사이언티스트 얘기하는 다윈이즘에 그게 이제 뭐 그 사회적인 진화론 그런 것은 훨씬 그런 거지만 결국 진화론의 핵심은 뭐다? 그건 도태가 되는 사람은 도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하시겠죠?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20년, 30년을 하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인권적인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이, 왜 북한에 있는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보다 똑같은 인권적인 존엄성을 누려야 해야 되는가? 왜 누리면 안 돼? 그 나라도 뭐 아니면 그 사람도 나란테 알아서 하면 되지 않아? 뭐 그렇게 그게 좀 쿨하잖아요. 뭐 서로 존중하고 상호 비방하면 안 되고 그렇죠? 하지만 그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우리나라 정도 수준의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나는 우리나라 수준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왜 그게 왜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걸 논란이 북한이 이건 뭐예요? 상징적으로 참 알자 이거 하면 뭐 그쪽에서 싫어한다, 남북 상호 교류에 방해된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정청성에서 애하고 애들 부인은 빠지지 당장 이 순간에 석방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해야죠. 그걸 이렇게 분리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은 오늘 충분히 못 들어간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문화? 그 쉽게 얘기하는 문화도 쉽게 얘기하는 이거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그 시집장가 가서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살아라 그런 얘기잖아요. 여기가 아주 성격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막 주님의 뜻을 찾고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1년 동안 이런 거 하고 리더가 되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한다고 그런 강박관념 속에서 또는 자발적으로 이런 걸 하는데 사실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지시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죠. 아까 그거 따지면은
어떻게 해요? 저 가족을 이루고 아들, 딸을 많이 낳아서 잘 살라고 가이드를 하신 거예요. 그건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그거를 믿음으로 받으세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게 뭐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뭐 환경이나 모든 걸 다 써서 개발하고 하라 그런 얘기가 되지만 또 다른 식으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stewardship,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한테 맡겼죠. 청지기, 아니면 도미니언, 자기 거를 마음대로 막 해산하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가꾸고 더 잘 될 수 있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물과 여러 가지 인간과 여러 가지의 국가와 문화와 기업들 누구한테 맡겼다? 우리한테 맡겼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일이 물이 어렵거나 남이 힘들면 그게 누구 책임이다? 결국은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저의 책임이라는 우리가 요즘 좋아하는 주인의식을 우리가 이제 느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그러면서 일을 맡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고 여러분 커패시티가 막 자라갖고 일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일이 떨어진 다음에 커패시티가 그냥 커패시티가 자라나요? 군대 가보면은 뭐 이거 내가 준비가 되고 막 이런 커패시티가 있어서 하나요? 아니면은 뭐 시키면 여기 혹시 군대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어때? 군대에서 어때요? 우리 형제. 뭐 이거 해라 그러면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커패시티가 생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군대 표현이 좀 뭐하고 그게 아주 적절한 예가 아닌 것 같지만 대부분 일을 맡게 되면서 자기 커패시티가 생겨요. 특히 좋은 일, 중요한 일을. 옛날 삼성에 이건희 회장이 그랬잖아요. 너무 할 일이 많은데 사람이 없다고. 똑같아요. 하나님도. 삼성도 그럴 정도인데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막 교제하고 스타디하고 힐링 받아야 되고 또 커패시티 빌딩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나서고 이런 북한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국제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한 10대 명이에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은 5-6명. 이름이 다 알아요. 항상 보고 왜? 여행 가서 어떤 그런데 누가 이제 청원도 하고 글도 써내야 되고 물론 라이트는 돼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그 직장 다니면서 그런 거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슈는 한두 명이 꾸준히 그걸 관리하고 소위 we give voices to voiceless. 목소리 형상한테 보이스를 주는 게 인권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필드에서 책임을 느끼면서 사실 겁니다. 그렇죠? 자, 아까 이건 벌써 우리 이미 거의 완벽하게 소화된 거예요. 세계 인권 선언. 그게 이제 선언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조약을 만들었어요. 단을 툭 띄어서 자유권 규약이라고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사회권 규약이라고 만들었어요. 사회권 규약은 뭐다? 문화, 소위 economic, social, cultural right. 그러니까 경제, 사회, 문화.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복지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 정치, 자유권을 시민 정치적 권리라고 그러는데, 그 일반적인 공물받지 않은 권리라든지, 국가에 대한 그런 권리.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차이는 뭐냐면은, 주로 이제 자유권 교육은 국가에서 이거 하지 말라, 사람을 고문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뭐다? 국가에서 이걸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항상 지금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그거예요. 이거는 사실 아주 스트레이트포워드하고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는 막 한 학기를 해요. 그냥 사실은 1시간은 다 끝나는데. 예. 자, 이제 북한에 아까 저기 보면은 북한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지금 북한이 뭐다? 계급사회다, 동본사회다, 세습사회다, 그리고 칼틱한 종교적인 사회다, 국제사회다. 그래서 전 사람들을 세계 계층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로열, 우리 국가 건립에 도움이 되고 헌신했던 사람, 희생했던 사람. 순수한, 피요한 거죠. 그쪽에 봤을 때는. 중간 사람은 이리 붙을 수도 있고 저리 붙을 수도 있고 그래도 이제 국가 구성원으로서 같이 가는 웨이터에 있는 사람. 마지막 호스타. 이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없고 북한식으로 얘기하면은 미자나 또는 남한의 앞잡이, 국민가족, 경찰가족, 또 종교인. 절대로 우리하고 같이 갈 수 없고 사실은 남의 암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같이 뭐 살 수도 있죠.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없애야 되죠. 그렇죠? 이게 우선 근데 이게 북한만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뭐를 막 이렇게 몰두하다 보면은 캄보디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캄보디아도 100만 명, 200명을 죽인 이유가 내가 죽이는 걸 좋아서 안 그래요. 정말 순수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럼 내가 봤을 때는 그래, 새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도 좀 하고 오염된 건 아닌 것 같아. 이 DNA 그 참 묘한 게 오히려 우리보다 더 죄성을 아는 사람들이 비기독교인들이고 공산권, 독재 사람들이에요. 죄성과 그 유전성을 아는 거야. 여기가 오염이 됐으면 자손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야. 그래서 씨를 말리는 게 새로운 나라 건설이 도움이 된다고 진심으로 생각을 해서 100만 명, 200명을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왜? 새로운 국가를 창출하기 위해서. 나치 독일은 어땠나요? 거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도둑, 우리의 인류를 지켜야 되는 우리 에리언 민족, 우리가 희생을 하는 거야. 이런 정말 진화가 덜 된 다른 민족을 우리가 다 먹여 살려야 되고 그들의 문화 시빌라이제이션이 없는데 우리가 다 질서를 잡아야 되고 우리는 이런 이 부담, 거룩한 부담, 희생 너무 힘들어. 뭉쳐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안 그런 사람들 정리하고 또 자기네 사람들 중에 나치 장애 정책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죽이거나 어린애들을 죽이거나 또는 이제 또 이렇게 사진들 이렇게 보면은 부모가 기꺼이 애들을 데리고 가서 국가에 반납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화장을 시켜서 박스로 다시 가져가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왜 순수함에 대한 그 헌신을 표하는 그런 그림들 사진도 있어요. 독일이 무슨 더 멋져고 저쩌고 다 그렇지만 다 우리가 이런 포텐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하시겠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북한이 특별하다? 무슨 그 상황이 아주 특수해서 특수하게 이해돼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죄인이고 그 역대 독재 정치의 그런 맥락과 이데올로기까지 인터투어인데 그대로 맥락해서 이렇게까지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이건 보편적인 인간의 재성에 대한 제도적인 병폐가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심플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 문제는 이제 일단 계급이 51개로 나눠지면 이게 이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북한시를 통일이 되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특히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같이 또 공동체 이룰 것 같아요. 수용소라든지 자선을 만들어. 그건 정말 그래요. 왜? 그 세컨 찬스가 없습니다. 이런 데서. 회개하고 세컨 찬스 주는 거는 그리고 그런 거 안 해요.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심플하게 아무리 콜라보레이션을 했다 그래도 역사적으로 남한에서 북한에 올라가서 잘 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소위 공산주의. 물론 이제 이유가 있겠죠. 왜 6.25 전쟁에서 자기 역할을 못했느냐. 왜 기본적인 정부에 그런 거 찾다 보면 나오겠죠. 이재런이가 알렸다. 뒤에 나오지.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그렇죠.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는 여러분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이에요. 그쪽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죠. 우리는 정화 대상이요. 그리고 우리는 개화 대상이요. 개선 대상인데 문제는 뭐다? 그들의 그 인간론은 우리는 절대로 개선될 가망성이 없는 특히 예수님이 씨를 만들어야죠. 왜? 이 순수한 그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북한이 정말 평양의 부흥과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의 예루살렘을 일으켰던 북한에서 지금 기독교인들 시가 갈렸죠. 물론 요즘에 이제 한국제로 통해서 들어간다든지 지하교회 얘기도 나오고 동숲의 실컷교회도 나오지만 신이 보낸 남자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영화 한번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신이 보낸 남자. 그래서 그게 어느 한 현상을 표현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는 종교자유가 있죠. 북한에 보면은. 근데 문제는 기독교는 뭐다? 주로 자생적을 믿는 것도 있지만 누구한테 듣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이 주로 남한 선교사, 미국 선교사.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건 큰일 난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반정부하고 간첩 세력하고 결탁을 하고 통화했다고 그래서 이제 간첩죄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쪽도 논리가 있고 그렇게 하겠죠.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북한도 지금 장애인들이 최근에 좀 많이 낮았어요.
북한이 2013년 7월 3일 장애인, 유엔 장애인 그 규약에 서명을 했어요. 아직 인준을 하진 않았는데. 근데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평양에선 장애인이 안 산다 그래요. 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순수한 백두산 저쪽에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장애인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멘탈리티가 또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숨고 살거나 아니면은 이제 수용이 된대요. 그리고 가족들 못 본대요. 그거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지 모르죠. 왜? 우리도 모르고 그쪽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장애인 저희 그 한동대 법학부하고 우리 복지회 선생님들이 미국의 시라큐스 대학의 브란튼 인스티튜트하고 북한에 있는 이제 장애인권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그 제안서를 한국연구재단에 냈어요. 왜? 그러니까 너무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없으면 그만큼 그분들의 보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역이 많아요. 장애뿐만 아니라 여성, 아동, 교육 그런 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뉘앙스가 재밌는 게 장애 같은 거는 이제 북한도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왜? 결국은 장애는 시설이 필요하고 보건건강에서 가기 때문에 해외 원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장 국제사회가 북한에 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북한을 도와줘서 덜 욕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동, 여성, 보건, 건강, 특히 이제 장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유럽에서 원전이 들어가고 또 테크니컬 시스템에서 거기 인재들이 밖에 나가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쪽은 충분히 잘 설명을 하고 그쪽도 이게 for their best interest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걸 인계하면서 자기 나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인계를 하겠죠. 이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또 기도 제목입니다. 이 프로포설을 한 8월 달까지 심사를 해요. 그래서 그게 돼야지 연구를 하기 때문에. 기도 좀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하는 건지 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여러분들 연구 같이 참여합시다. 뭐 그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인터뷰 같은 거 탑브제트도 같이 하고 리서치를 같이 하고 그럼 제가 이거 풋노트를 넣어줄게. 한국 리더십 학교. 정말? 네, 그거 크리덴셜 되고 여러분 이력서 들어가고 오 마이 굿니스 로스쿨 그런 거 너무 좋아하죠. 아직은 스펙이 없는데 그렇잖아. 정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전략적으로 이게 해야 되는 일이야. 그래서 한동안은 막 고등학교 애들 북한 인권 운동 많이 해. 써갖고 그래서 미국의 좋은 대학들을 많이 갔어. 7, 8년 전에 사실. 뭐 하여튼 그것도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될 뻔했어요. 안 돼. 나는 자제를 해야 돼. 막 지금 세큘러한 거 뭐 그런 성경적인 거 막 인테그레이션이 돼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십니다. 그것이 다 죄인이에요. 참 뭐하냐 정말. 인권은 얘기하면 모든 거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마음은 되게 편해요. 자, 그렇지만 뭐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국가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 인권의 한계는 다자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사자는 자기하고 말이 되거나 잘해주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독재 국가는 자기네들하고 잘해주는 대하고만 나라하고 관계를 해요. 우리나라의 식량 받기 되게 좋아해요. 왜? 식량이 그냥 주거든. 그걸 어떻게 쓰다니 우리가 관여 안 하거든. 왜? 식량은 무조건적으로 줘야 되니까. 유엔은 관여하거든. 가서 보거든. 이 식량이 정말 아동한테 가는지 여성한테 가는 게 보거든. 그러려면 이제 이런 원조라든지 지원은 국제기구 통해서 하는 게 맞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사면 돼요. 충분히 자기 일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왜냐면 자기가 또 이게 또 개인적인 공명심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 개인 조직 시빌 소사이티에 또 자기 역할도 있어야지 또 펀딩도 하고 펀드 받으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국제기구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핵 문제 육자회담에서 주로 핵 문제를 다루는데 과거의 헬싱기식으로 안보, 경제, 인권을 같이 다루는 소위 말하는 이스트 아시아 시스템이 생겨야 돼요, 사실은. 이게 충분히 가능한 게 왜냐하면은 지금 FTA니 그런 걸 중국하고 일본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이제 경제가 같이 들어가면은 의주노동자의 그런 권리라든지 대우 같은 게 얘기가 들어간다고요. 보통 이제 우리 지역이 일본, 중국, 몽고, 남북한이 이렇게 되면은 이런 거는 소위 말하는 유럽식 얘기하면 경제체제가 될 수도 있고, 이국체제가 될 수도 있고, 종합적으로 이게 사실 우리 지역만 없어요, 사실은.
거의 다른 지역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게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20년 내에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어내야 될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또 제가 그때까지 다니면서 이거 DVD 틀어주고 그럴 수 없잖아. 그냥 포항에 있어야지. 그렇죠? 네. 그때까지 다닐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 시민사회적. 여러 가지 기업도 역할을 하고 특히 이제 앞으로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보건위생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 특히 이제 북한의 이제 병원이라는 시스템이 다 무너져갖고 그걸 다시 세워야 되고 국민 건강 문제들을 회복을 해야 되는 그게 개발도상국하고 많이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그대로 소위 말하는 ODA라든지 개발도상국 원조에 우리가 다 적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제도적, 법적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다루고 좀 질문을 한두 개 정도 받는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남지만 무지하게 중요한 부분이 문화하고 예술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사실 그 안내일이라든지 또는 홀로코스트에서 많이 얘기를 듣는 거는 유태인들이라든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문학이나 영화나 자꾸만 이렇게 알리는 것으로 그렇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뭐 40만 명이 굶어 죽었었다. 잘 모르잖아요. 네, 10년을 그냥 당시에 소련에서 안져버려갖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원래 곡식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근데 안 주면 굶어 죽죠. 그런 일도 있었고. 여러분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터키 사람들한테 거의 100만 명이 학살했다는 거 아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역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하나의 1~1차적인 우리의 아픔을 대고 승화시킬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북한 이슈가 정말 우리의 죄성이 극한으로 드러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레슨을 승화시켜서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주위 사람들 돕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동기라든지 할 수 있는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여러분 안내일기라든지 또 과거의 북미 관계 미국에 있었던 노예제도 엉클 톰 스캐빈이죠. 톰 아저씨의 음악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영세 하루는 누가 썼어요? 솔제니친이 썼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이 나온다면 북한 인권, 북한 정치권 수용소를 소재로 한 소설이 노벨 문학상이 될 확률이 제일 높다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하세요. 내가 커피라이터 줄 테니까. 하고 다니라고. 왜냐하면은 지금 루마니아의 그런 노벨상, 그러니까 독일뿐인데 원래 루마니아에서 온 독일계 그분도 노벨상을 받은 저걸 보면 최근에 한국에 왔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럼 자기 엄마가 겪었던 수용소, 독일 사람으로서. 솔제니슨도 자기가 수용소에 있었던 걸 썼고, 이 극한 상황들을 승화시키고 일리설적인 아픔을 나누고 공감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사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과거보다는 되고 있죠. 책도 좀 나오고, 요즘에 평양말이라든지, 로덕 스토리라든지, 또 영화 크로싱도 나왔고,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더 승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하고 싶은 거는 북한 관련 문화 캠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에 되든, 딴 데가 되든, 제주도가 되든 그래서 글 쓰는 사람, 예술가들 모아갖고 이런 거를 나누고 계획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실제로 좀 우리가 펀드도 해갖고 이런 작품에 대한 커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어요. 또 국내 국외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좀 약간 촌스럽게 Why not change the world 뭐 그런 거 우리가 학교 표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Why not change the world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럼 우리가 그러게요. 어떻게? 우리가 착하게 열심히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World Changing 10 프로젝트 해갖고 이제 좀 어느 정도 구체화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통일을 준비하는 그 꼭지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교수들하고 학생 같이 모여서 연구 그룹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연구소도 생겼고 통일과 평화연구소가 생겼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북한이 통일이 되면 많은 교육의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됐을 때 동독에 보니까 공산 체제 안에서 그들의 모든 대학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아주 교육이.
그래서 소득이 많은 학자들이 동독에 가서 대학을 다시 재건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북한에 예를 들어 통일이 되면은 최소한 100개의 대학이 생길 거예요. 대학은 200개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60개는 미션 학교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크리스천 교수가 가르치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차이가 있나요? 네, 있어요. 네, 세계관이 다르고 인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60개가 생겨요, 미션 학교가. 그러면 우리 한동대에서 한 10% 할까 그래요. 6개.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RC라고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한 학교가 필요한 게 보통 100명 정도 교수가 필요하다면, 작은 학교라면. 그 말이 그렇지, 우리 한동대에서 필요한 자원이 600명의 PhD가 필요해요. 그리고 50개 미션 학교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50 곱하기 100 하면 5,000명의 학자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어디서 구하겠어요? 없죠. 준비 안 돼 있으면.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얘기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전공에다 다르면 일을 하죠. 일을 하면서 공부해요. 그래서 학위를 해놔야지, 자격이 돼야지. 교수를 가든 다시 재건을 하고 전문들하고 씨름을 하고 또 리더십 스쿨 다 만들어야지. 맨날 듣기만 할 수 없잖아요. 얘기고 만들고 또 만들고 그 사방팔방의 모든 도에. 그리고 고등학교도 필요하잖아요. 정말 교육은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니까. 저는 제가 하는 것 중에 이것저것 있지만 아직도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어요. 부장 자리도 놓지 않고 있고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쿨하게 얘기하지만 내 주말에 하는 거는 스마트폰을 뺐느냐 마느냐 고민을 해요. 안 뺏어 보기도 하고 뺏어 보기도 하고 이제 안 뺏어요. 저도 스마트폰 해요. 그렇게 되면 영향을 받잖아요. 나쁜 것도 영향을 받잖아요. 회계하는 분이 그러다죠. 중고등학교가 세야 되는데, 예를 들어 교장선생님이 보통 이제 학교가 있다 그러면 한 400개 학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천동대만 해도 1000명의 PhD들이 필요해요. 요즘은 PhD 그냥만 하는 분들 많지 않으세요. 자, 일하면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학위하기가 물론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건 더 힘들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제가 요구하는 거는 뭐다? 자기 일 하면서 이거를 같이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라. 그렇게 되면 분명히 때가 오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물론 그 외에 이 중에서 관리가 나올 수도 있고, 시빌 소사이티에 들어가실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기본 자료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보내주신 자료에, 통일연구원에서 나오는 북한인권 백서, 대한민국연합에서 나오는 북한인권 백서, 최근에 나온 UN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에서의 UN 보고서, 그리고 영화 좀 보셔야 되고, 강철환 씨가 만든 소설, 신동엽 씨가 쓴 소설,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좀 영적이고 종합적으로 보시기 원하면은 예수원에 태백에 성공의 앱이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북한 캠프도 있고, 또 벤토리 시그니 같은 경우에는 한 2대가 한국을 섬기는 선교사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D.L. 무디 아시죠? D.L. 무디의 여러 가지 열정을 정리하신 분이 토리 박사님이신데, 그 집에 가문해. 그래서 이제 중국 선교사하고 또 아터 토리 대천득 신부님은 중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사역을 강원도 태백을 하셨고, 태백에서 또 아들은 지금 예수를 같이 계속 사시고, 그런 데 가서 이런 게 보면은 북한 인권 문제는 그냥 머리로만 하기는 너무 힘들고, 또 이런 어떤 사람들은 영적 싸움이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필요하고, 중보 기도도 필요하고, 공동체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생각이 여기가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 학교가 같이 패스 빌딩을 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가 신명을 도와주고, 중국에서 하고, 때가 됐을 때 정말 역할을 하는 그런 귀한 곳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